아이들이 많아서인지 저희 집은 항상 텔레비전 아니면 유튜브가 켜져 있네요. 그러다 보니 쉽게 유튜브를 접할 일이 많게 되더군요. 처음에는 집안일 잘하는 꿀팁을 알려주는 영상을 찾아보다가 사연을 읽어주는 채널을 알게 되었죠. 사연 채널이 뭔가 싶어 한번 들어본다는 게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챙겨서 듣게 됐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사연들도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은 사연들을 듣다 보니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감이 되더군요. 그리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네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거기서 거기일 것 같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구한 사연 하나쯤은 다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언제까지나 청취자로만 있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올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겪은 사연은 하나뿐인 신우에 관한 사연입니다. 신우 때문에 억울해서 밤에 잠도 못 잘 때가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었지만 가족 일이라 참았죠. 하지만 살다 보니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상황이 그럭저럭 나아졌지만 참고 살 때는 정말 힘든 적이 많았네요. 그래서 이곳에 제 사연을 올려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너그럽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와 남편은 5년이란 연애 끝에 간신히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결혼을 반대하고 나셨는지 신우가 참 원망스럽기만 하네요. 시어머니가 반대를 한 거면 덜 억울했죠. 하지만 시부모님들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신우가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 게 문제였습니다. 15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속에서 열이 나는 걸 보니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많기만 하네요. 이참에 이곳에다 다 털어버리고 신우와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건 대학 때였어요. 동갑내기인 남편과 신입생부터 만나 졸업할 때까지 연인 사이였죠. 신우와의 악연은 남편과 연애를 할 때부터였습니다. 외동으로 외롭게 자랐기에 남편에게 누나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데이트 때 항상 전화가 와서 서로 다정하게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부럽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사이 좋은 남매라며 부럽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매가 사이좋기 힘든데 누나랑 사이가 좋은가 보네? 부럽다. 나도 동생이나 오빠가 있었으면 진짜 친하게 지냈을 텐데. 전화 몇 번 한 걸로 우리가 친해 보여? 우리 누나가 얼마나 극성인데 엄마 잔소리보다 누나 잔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 우리 누나 알면 환상이 깨질걸?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누나를 무척 귀찮아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신우와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일방적인 잔소리와 간섭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남편이 복에 겨워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신우를 처음 본 날 남편이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었네요. 저와 남편은 20대의 혈기왕성한 시기에 연애를 했었으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남편이 군대를 가야 하는 시점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듯 군대를 기다려주게 되었죠. 신우를 처음 만난 건 남편의 군입대였네요. 신우의 첫인상은 딱 모델이었어요. 키도 크고 하이힐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긴 생머리를 한 신우는 여자가 봐도 너무 예쁘고 닮고 싶을 정도여서 인상이 깊었죠. 신우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몇 마디 말을 걸었지만 신우는 저를 한번 보더니 도도하게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강우한테 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예쁘세요. 인기도 많으시겠어요. 네가 우리 강우 여자친구니?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작네? 얼굴도 좀 까맣고. 강우가 하도 네 칭찬을 해서 얼굴은 반반 하나 했는데
내 동생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밝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이거 하나만 써줄래? 생각해봤는데 뭐든 확실하게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야. 신우가 내민 건 각서라고 써져 있는 A4 용지였으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군대를 기다리는 동안 절대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겠다는 각서였죠. 신우가 직접 썼는지 날려 쓴 글씨체였습니다. 그리고 휴가 기념일은 여자친구인 제가 먼저 챙겨야 하고 전화와 편지 역시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글도 써있더군요. 각서를 보는데 솔직히 어리둥절했으며 이게 뭔가 싶었네요. 언니, 이게 뭔가요? 웬 각서예요? 이거 강호도 아는 거예요? 강호는 모를걸? 내가 어제 급 생각나서 적은 거야. 인주도 챙겨왔으니까 여기다 사인하고 도장 찍으면 돼. 강호가 이런 걸 알아야 하는데 내가 자기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말이야. 맨날 누나만 이겨먹으려 든다니까. 이거 꼭 해야 해요? 어차피 저 강호 기다릴 거예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각서 쓰는 건 처음 해본 거라. 뭘 믿고 그렇게 자신하는데? 고작 사인이야. 2년 동안 딴짓하지 않고 내 동생을 잘 기다리겠다는 사인. 이래야 마음가짐도 달라질 거 아니니? 그리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해? 네 관상 보니까 딱 배신하고 우리 강호 힘들게 할 얼굴이야. 안 헤어질 거면 쓰는 게 좋을 거야. 그때 당시에는 남자친구의 누나라는 이유 하나로 꼼짝없이 각서에 사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2살 많은 여자가 저에게 명령과 강압으로 각서를 쓰게 한 건데 왜 참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지 억울할 뿐이었죠. 그렇게 남자친구의 군입대에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각서처럼 모든 게 잘 지켜지는 게 아니더군요. 군대를 기다리는 동안 저와 남편에게는 위기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보다 다른 곳에 더 집중을 한 게 문제였죠. 하지만 심각하거나 이 일로 남편과 헤어질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네요. 남편이 군대에 있은 지 8개월쯤 학교 동아리를 들어서 한참 바쁠 때였어요.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군대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못 한다거나 편지를 자주 못 쓰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죠. 그래도 휴가 나올 때면 잡았던 약속도 취소하며 남편과 함께 있었지만 남편은 꽤 서운했나 보더군요. 한 번은 휴가를 나왔는데 남편과 다투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휴가를 나올 수도 있네? 미리 알려주면 스케줄을 빼놓잖아. 동아리 MT 못 간 게 그렇게 억울해? 몇 달 만에 휴가 내서 나온 건데 그런 표정을 하고 내 앞에 앉아 있어야겠어? 너 요즘 내 생각은 해? 너야말로 내 생각을 조금이나마 하긴 해? 매번 동아리 사람들이나 친구들하고 약속 잡아놨는데 항상 네가 휴가 나오면 남들이 뭐라 하든 다 취소했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도 한 바가지 얻어먹고. 내 입장을 조금은 생각했으면 내가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바람이 나거나 한눈을 팔았다기보다는 서로에게 권태기가 온 것 같았죠. 어린 나이기도 했고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니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더군요. 그런데 저희 둘만의 문제에 신우가 끼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남편과 다투고 화해도 하지 못한 채 휴가가 끝이 났고 이 사실을 신우가 알게 됐었습니다. 남편이 신우와 통화를 하다 홧김에 제가 변했다면서 울며 누나에게 하소연을 했나 보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가 나쁜 여자가 된 상황이었죠. 신우는 남편 말만 듣고서는 눈이 반쯤 돌아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었네요.
수업을 마치고 동아리실에서 쉬고 있는데 신우가 문을 벌컥 열며 들어와 다짜고짜 제 머리카락을 잡고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말리기보다는 서로 눈치만 보더니 한참 후에 저에게서 신우를 떨어뜨려 놓더군요. 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착한 거 하나만 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봐줬더니 감히 내 동생 두고 바람이나? 네? 바람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그냥 권태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누가 폈다고 그러세요? 근데 왜 내 동생이 울면서 전화를 해? 권태기? 내 동생이랑 헤어지기만 해봐. 내가 아주 가만두나 봐. 너 나랑 각서 쓴 거 잊었어?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 네가 먼저 헤어지지 않겠다고 한 각서 말이야. 그거 꼭 지켜라. 너무나도 창피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바람이라도 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진짜 남자는 남편밖에 없었거든요. 놀고 싶고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은 게 전부였던 저는 신우의 무지막지한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때부터 신우는 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되도록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 번은 남편이 휴가를 나오자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죠. 남편은 전혀 놀라지 않더군요. 당신 누나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동아리 사람들 앞에서 날 바람핀 여자로 만들어 놓고서는 아직까지도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없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누나한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자기야. 우리 누나가 좀 유별나. 작은 일에도 오버하고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군대에 있는 동안 내가 잘못될까봐 내 걱정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가 한 번만 봐주라. 정도껏 해야지. 암튼 난 당신 누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신우 대신 남편의 사과를 받으며 권태기는 그렇게 지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와의 마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남편이 군대를 제대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 저 역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네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몸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혼전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임신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해 줬어요. 저희 부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어 당황스럽긴 했지만 남편이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며 안심시켜 주길래 믿고 따르기로 했죠. 결혼하자. 어차피 서로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조금 앞당겨진 거라고 생각하면 좋잖아. 나 믿고 따라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야. 반대라도 하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반대를 왜 해? 너랑 나랑 연애만 5년이야. 우리 부모님 만나봤잖아. 자기 엄청 마음에 드셔 했어. 부모님한테 허락받기 전에 누나한테 먼저 말하자. 안 그럼 우리 누나 또 자기만 빼놨다고 난리치니까. 남편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직장을 쉬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해줬으며 결혼을 결심한 후부터는 직장을 쉬고 임신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도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가 없었는데 거의 결혼 준비가 끝날 때쯤 신우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군요. 이 결혼 못해. 말이 돼? 요즘 세상에 혼전 임신했다고 결혼하고 책임지라는 게 내 동생이 너무 불쌍하잖아. 언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혼전 임신했지만 이게 저 혼자에서 된 일인가요? 그리고 이제 와서 결혼을 반대하는 심보는 뭐예요? 부모님들도 다 허락한 거잖아요. 어쨌든 안 돼. 생각은 바뀔 수 있잖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내 말 듣고 끝내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지도 모르지.
저희가 죽고 못 살겠다는데 왜 언니가 결혼까지 간섭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강호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절대 헤어지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우의 머릿속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은 점잖으시고 배려도 많아 좋으신 분들이었으며 남편도 자상했죠. 5년을 넘게 만나왔지만 군대에 있을 때 권태기로 한번 싸운 것 말고는 크게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네요. 그런데 신우는 다른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식구들과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때는 정말 분노가 치밀더군요. 결혼 반대하는 이유를 굳이 꼭 짚어서 말해야 돼? 눈치껏 알고 떨어지면 안 되나?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도대체 이제 와서 결혼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서. 내 친구가 그러는데 가정사 그런 거 무시 못한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했잖아. 왜 그런 거야? 부모 밑에서 바르게 자라도 힘든 세상에 홀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잘 자랐겠어. 내가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집 식구들은 다들 착해서 이런 말 하고 싶어도 못해. 그리고 동생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걸 눈뜨고 보고 있을 누나가 어딨니? 살다 보니 이런 오지랖은 또 처음 들어봤네요. 도대체 어디까지 동생을 위한다는 핑계로 동생의 앞을 막는 건지, 신우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타당하고 논리적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신우를 보고 있자니 한 소리를 안 할 수 없었죠. 언니, 솔직해져 봐요. 시부모님이 저희 결혼한다니까 집 해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죠? 그 집이 원래는 언니 결혼할 때 줄 집이었다면서요. 그리고 저희 결혼해서 그 집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빚이랑 이자 꼬박꼬박 갚아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억울해 하시지 마시고 괜히 제 가정사며 저희 아빠에 대해서 말할 거면 그만하세요. 신우는 자기 속마음을 들킨 사람처럼 얼굴과 귀가 빨개져서는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됐고, 그럼 그 집에 들어갈 혼수는 해올 능력 돼? 집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없을 텐데 괜히 강우한테 또 다 해오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건 친정 엄마가 있어서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 저 모아둔 돈 많아요. 언니보다는 확실히 많아서 그 돈으로 좋은 혼수해서 집에 들어갈 거예요. 전 저희 아빠 손 빌려서 결혼 안 해요. 집도 다 갚을 거고요. 신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절 있는 힘껏 노려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리만 질러대면서 나가버리더군요. 뒤늦게 온 남편은 무슨 일 있었냐며 어리둥절해 했지만 그 이후로 저와 신우는 썩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을 선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신우와 가족이 됐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 신우가 결혼 반대만 없었더라면 배가 덜 나왔을 때인 5개월쯤에 웨딩 사진을 찍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는데 막판에 결혼을 반대하는 바람에 식장 예약을 늦게 잡아 8개월이 될 때 드레스를 입고 식을 올렸었죠. 통통한 것과 뚱뚱한 건 너무도 다른데 뚱뚱하게 결혼식 사진을 찍었으니 속이 말이 아니었네요. 아직도 결혼 사진을 보면 그때의 일이 생각이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후 1년 정도는 신우와 부딪히는 일이 없어서 평탄한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그 후 둘째를 임신했을 때쯤에도 신우가 결혼 준비로 바빴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없어서 좋았죠. 그런데 그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신우가 저희가 사는 아파트로 신혼집을 구했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미 집 계약도 했다면서 웃으면서 제 앞에서 말을 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신우가 돌아가고 남편과 단 둘이 있을 때 하소연을 했죠. 아니, 형님은 왜 우리 아파트로 와서 사신대? 나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이제 매일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누나는 결혼해서도 일한대. 여기가 매형 직장하고도 가깝고 둘이서 알아서 잘 정했겠지.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태평한 소리 한다, 정말. 요즘 당신은 편해졌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형님이 당신한테 눈을 돌리고 나한테 간섭하고 잔소리하니까 편해진 거야. 나는 싫어. 형님이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거. 하지만 제 바람대로 될 턱이 있나요? 신우는 정확한 날짜에 신혼가구를 드리고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가 제가 만삭일 때였죠. 형님네 부부는 한 달 정도 먼저 사신 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네요. 식을 올리기 전이었지만 형님은 직장 동료들한테 집들이를 한다며 날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서는 저에게 집들이 음식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좋은 모습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기분 좋게 도와주겠다며 갔었죠. 간단히 음식 몇 가지만 감봐주고 준비해주면 될 줄 알았던 저는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신우를 보고 당황한 기억이 있네요. 내가 일찍 오라니까 늦었네? 마트 가자. 손님들은 6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장 봐서 음식 준비하면 충분하겠지? 지아 어린이집 보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저도 집안일이 있어서. 그런데 음식은 뭐 하실 건데요? 재료라도 먼저 사놓으시지.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있으셨던 거예요? 올케가 도와준다며. 나 음식은 완전 똥손이잖아. 우리 회사팀 식구들 다 오는 거야. 무조건 맛있게 많이 만들어야 해. 그런데 뭐 만들어줄 거야? 집들이 음식 메뉴조차 정해놓지 않고 저만 기다렸다는 신우의 말에 하늘이 노랗게 변하더군요. 만삭인 저에게 음식을 하라는 신우가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싫은 내색 없이 신우 말을 따라 장을 봐주고 집에 와서